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6기와 이제 제 23장, 마지막 장이고요. 자, 합성 고분자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고분자, 이제 신세틱 폴리머라고 부르죠. 요거는 이제 생체 천연 고분자를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합성 고분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2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론, 그리고 이제 연쇄 성장 고분자, 단계 성장 고분자, 이렇게 이제 각각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이번 첫 시간에는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자, 합성 고분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렇게 연쇄 성장 고분자, 단계 성장 고분자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합성 방법에 따라서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합성 고분자의 명명법, 그 다음에 이제 축약 구조 그리는 방법, 이렇게 이번 시간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합성 고분자의 정의부터 보시면, 자, 고분자, 폴리머라고 얘기를 하죠, 폴리머. 폴리머는 이제 단위체, 모노머라고 불리는 반복 단위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거대한 유기 분자를 의미하게 되죠. 고분자. 고분자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자, 합성 고분자, 합성 중합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중합이라고 하는 게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중합은 무엇이냐? 단위체가 연결이 되어서 고분자가 되는 과정, 이거를 이제 중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단위체가 결합이 되며, 보통 10의 4제곱에서 10의 6제곱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합성 고분자는 실생활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되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멀리 있지 않아요. 합성 플라스틱, 합성 수지, 그 다음에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요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고분자 쪽에 이제 화학군, 산업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천연 고분자, 앞쪽에 봤었던 뭐 다당면,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합성 고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뒤쪽에서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실제 여기 부분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를 실제 전공하시는 분들, 합성 고분자 케미스트리는 아마 화학과에 있으신 분들은 따로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저는 화학과는 사실 화학과 출신 아니기 때문에 강의 커리큘럼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분자 쪽, 고분자에 대한 내용도 따로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진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고분자라고 하는 케미스트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살짝만 맛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아마 이거 실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실제 전공하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수준만 알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기본적인 수준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 풀 수 있는 정도, 그 내용까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뭐 되게 응용적인 내용, 그런 것까지 설명드리진 않을 거다. 기본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까지. 여기를 만약에 실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관련된, 이제, 응용된 과목을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합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연쇄 성장 고분자, 체인 그로스 고분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슬 성장 고분자 또는 첨가 고분자라고도 불리게 된다. 자, 연쇄 성장 고분자는 연쇄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돼요. 연쇄 메커니즘. 연쇄 메커니즘이 보통 우리가 이제 라디칼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됐던 메커니즘인데, 꼭 라디칼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뭐 양윤이나 음이온, 그리고 이제 라디칼, 이런 중합체들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반응이고, 연쇄 성장, 연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계지 과정, 전파 과정, 종결 과정, 요 단계가 있죠. 그게 연쇄 메커니즘, 연쇄 과정, 연쇄 반응으로 진행되는 이제 반응의 메커니즘이니까. 그래서 연쇄 반응 메커니즘으로 사슬이 성장되면서 만들어지는 고분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쇄 성장 고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얘는 탄소 사슬이 계속 쭉 길어지는 거예요. 탄소 사슬이 쭉 길어지는 그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슬이 성장하는 고분자다. 그리고 이제 메커니즘적으로는 이제 첨가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첨가 고분자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긴 합니다. 자, 근데 연쇄 성장 고분자, 체인 그로스 고분자 이렇게 제일 많이 불리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게시제가 불포화 기질, 얘는 보통 바이닐 단위체와 반응을 해요. 바이닐 단위체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한쪽은 보통 CH2고요. 여기로 이제 R1, R2기가 오는데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수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둘 다 알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고분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러한 단위체를 이용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자, 게시제가 이제 불포화 기질에 탄소 이중결합이 첨가되어 반응성이 큰 중간체를 생성한 후 그 중간체가 뭐다? 라디칼, 양이온, 음이온. 탄소 라디칼, 양이온, 음이온. 그 세 가지예요. 자, 연쇄 중합 반응으로 고분자를 합성하는 반응이다.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디칼, 탄소 양이온, 탄소 음이온의 반응성이 큰 중간체가 관찰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요런 권력도 바이닐 화합물이잖아요. 그래서 염화 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단위체, 모노머를 게시제 조건 하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저 염화 바이닐 모노머들이 계속 반응을 해서 이제 폴리염화 바이닐이라고 하는 PBC,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요런 고분자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게 연쇄 성장 고분자다. 그럼 단계 성장 고분자는 뭐냐? 단계 성장 고분자. 얘는 축각 고분자라고도 불려요. 축각 고분자. 자, 중합체 각 결합들이 다른 결합과 서로 독립적이고 단계적인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연쇄 중합 반응으로 제조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단위체들이에요. 뭐, 다이아미노화합물, 산염화물 화합물. 요런 것들이 여기 NH2기와 이쪽 편, 여기로 보면 이제 산염화물 쪽이죠. 여기에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결합을.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하겠지.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하고, 이쪽 편도 또 다른 이제 다이아민 화합물과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하고. 근데 이게 막 순차적으로 계속 이게 하나의 아마이드가 만들어지고 또 그 사슬에 또 아마이드가 만들어지고 또 그 사슬에 아마이드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진 않고 얘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이거 다이아민 화합물, 그다음에 산염화물 화합물. 뭐 요거를 예를 들어서 A다. 이걸 B라다. A, B라고 놔보세요. A, B.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지. 여기서 요거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A와 B 사이에 결합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또 이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또 연결되고 이건 아니고 그냥 독립적으로 결합을 형성해요. 이런 모노머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 그런 많은 모노머들이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마이드 결합들을 형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만들어졌죠? 여기는 한 번에 이제 3개까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결합을 만듭니다. 그쵸? 그게 이제 좀 반복이 돼서 또 다른 형태들로 이제 결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기 아마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된다고 치면은, 이런 이제, 아마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 보통 뭐 2개, 3개 이런 것들이 연결된 거잖아요. 이것들끼리 이제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합체가 만들어지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단계 성장 고분자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카보닐 화합물이 관여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카보닐 화합물이 관여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폴리아마이드, 폴리에스터, 이런 이제 고분자들이 주로 이 단계 성장 고분자로 합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이드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마이드 결합들이. 이렇게 이제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개념을 조금 생각해 두세요. 앞쪽에 사슬 성장 고분자는 이 사슬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그 다음 사슬, 이게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연속적으로. 근데 얘는 이런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이것들끼리 만들어진 거를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합이 폴리머의 결합이 형성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 좀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합성 고분자의 맥락법. 이거는 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단위체, 모노머들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폴리라고 하는 접두사만 붙여두시면 돼요. 폴리가 뭐야? 여러 개니까. 그쵸?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만약에 중합을 해서 고분자를 만든다. 폴리프로필렌. 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단위체가 중합을 해서 고분자를 만든다. 그럼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얘가 뭐야? 얘가 PBC거든요. 보통 줄임말로 많이 쓰죠.
VC. 보통 이제 파이프, 이런 호주 같은 거 쓸 때 주로 만드는 그런 고분자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폴리라고 하는 거. 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제 고분자의 축약 구조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사슬 성장 고분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단계 성장 고분자가 여기는 조금 더 어렵긴 하죠. 자, 보시면 이게 스타이렌이라고 화합물이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얘가 뭐 어떤 중간재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대부분 라디칼이나 양이온이나 음이온적인 성격이 만들어지는 탄소가 여기거든요. 여기 탄소. 그래서 여기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뭐 어떤 다른 모노머라든지 아니면 그 개시제로부터 여기가 공격을 받아요. 여기 탄소가 공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재가 생성이 되고 이게 또 다른 모노머로 공격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격이 받아지는 쪽 하나의 결합이 있고요. 이쪽에 파이 결합 끊어져서 공격을 하는 쪽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공격을 받은 쪽이겠지. 공격을 받은 쪽, 얘는 공격을 한 쪽.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결합, 하나의 모노머에다가 양쪽 결합을 하나씩 이제 확인해주고, 결합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 쳐주고 N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분자 형태, 고분자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탄소 원자들을 다 표현하는 형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일 텐데, 보통 이제 이렇게 골격 형태로만 그려주는 게 아무래도 깔끔하긴 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방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방향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쵸? 그럼 얘가 공격을 받고 얘가 공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가 공격을 받고 얘가 공격을 한 거. 그쵸? 그럼 이거로부터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로부터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여기가 페네기가 되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려지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부터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아래쪽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아래쪽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식으로 그려줄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도. 이렇게 총 4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4가지. 이 중에 어떤 식으로 그릴지는 이거는 거의 개인의 선호도 차이입니다. 선호도 차이. 그렇게 표현, 뭐 어떤 거로 그리든 그건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구조를 그릴 때 대부분 요 꼴곡을 제일 선호해요. 이렇게 그리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구조를 그리게 되면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릴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4가지 중에 어떠한 형태로 결합 방향을 놓고 그리든 상관은 없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뭐 이쪽 실제 케미스트리에서는 선호되는 방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깊이 있는 내용까지 제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교재 보면은 다 제각각이거든. 다 제각각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향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계 성장 고분자 형태 그리는 건데, 자, 보시면 얘도 똑같아요. 일단 결합이 형성되는 거. 이쪽편에 카복치산과 OH가 결합이 형성되니까 에스터 형태로 결합이 만들어지겠죠. 에스터 형태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에스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도 에스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 산소 원자부터 요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에 연결되는 게 뭐야? 얘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자, 요렇게 연결이 되고, 요렇게 연결이 되고,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어디 갔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쵸? 그렇게 연결하고, 어느 한쪽을 딱 끊는 거야. 어느 한쪽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연결됐던 거잖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거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거예요. 맞잖아. 그쵸? 요거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형태가 되거든. 그쵸? 그렇게 하고 나서 얘는 어디를 끄는 거냐면 여기 산소 원자 쪽에서 여기 카본일기 산소 원자 쪽에서
카본을 여기까지 살려놓고 여기에서 여기 결합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여기에서 연결되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끊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끊을 수도 있어. 여기를.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는 그대로 카본일기를 지울게요.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산소 원자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잡을 수 있지. 괄호를.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된다 놓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선호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는 교재도 있고 얘도 이렇게 쓰는 교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양쪽 끝을 연결시켜서 고리를 만들고요. 원하들을 딱 결합 끊는 거야. 여기 결합 아니면 여기 결합을 끊어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 요게 이제 단계 성장 고분자를 그리는 방법이다. 여기는 좀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구조 그리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제 하나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일론 6의 축약된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계속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위체를 한번 찾아보자고. 단위체. 여기 NH. 여기서 쭉 해서 여기. 이게 6라고 하는 게 탄소 원자 개수를 의미하거든. 요거 다이아미노 함물에서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얘가 하나의 모노머가 되는 거고.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하나의 모노머고, 그 다음에 카복실산 쪽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끊으면 되냐면, 이렇게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이 되면은, 요거 하나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하나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질소 원자 쪽이 연결되는 것까지 표현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서, 보통 이제 여기서 질소 원자가 연결되는 걸로 표현해 주고, 이쪽에 질소 원자 표현해 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 부분만 따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이드 결합을 하나 나타내 주고요. 아마이드 결합을 하나 나타내 주고, 양쪽 편에서는 이제 끊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끊었잖아. 그래서 여기 카본일기, 그 다음에 여기 질소 끊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아마이드 하나 표현해 주고, 얘가 중심이니까 얘는 당연히 하나 표현해 줘야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중합한 걸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 추각된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요거 이제 추각된 구조를 그리는 거. 꼭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뒤쪽에 이제 관련된 그 반응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거 구조 그리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련된 문제들 지금 하나 풀어드리는데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기본서 보시면. 그래서 그거 문제들 좀 풀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